강수가 미애의 집에서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생부 사진이었다. 액자 속 젊은 남성의 얼굴은 강수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고 사진 뒷면에는 영원한 내 사랑 민철아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강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가족사가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강수는 급히 사진을 원래 자리에 놓고 미애의 집을 빠져나왔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미애는 강수가 사진을 본 것을 알고 있었다. 강수가 나간 후 액자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기 때문이다. 미애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했다. 사실 미애는 오민철이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져 강수를 임신했지만 당시 미애는 이미 독고탁과 약혼한 상태였다. 독고탁의 가문과 재력에 눈이 먼 미애의 부모는 미애가 임신 사실을 알리자 강제로 낙태를 시키려 했지만 미애는 홀로 도망쳐 강수를 낳았다. 그리고는 어쩔 수 없이 강수를 버리고 독고탁과 결혼했던 것이다. 한편 마광숙은 한동석과의 관계를 공식화하기 위해 오씨 형제들을 불러 모았다. 마광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형님들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 한동석 회장님과 사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다. 오천수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였지만 오흥수는 격하게 반응했다. 형수님, 아직 형님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됐는데 너무 성급한 거 아닙니까? 오흥수의 날선 반응에 마광숙은 상처받았다. 자신도 충분히 고민했고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다. 오범수는 형수의 연애에 대해서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독고세리와의 관계 때문에 이미 골치가 아픈 상황에서 형수까지 복잡한 연애 관계에 빠지니 가족 전체가 혼란스러워질 것 같았다. 더구나 한동석의 딸 한봄이 막내 강수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오범수는 이런 복잡한 관계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걱정스러웠다. 그때 강수가 집에 들어왔다. 강수는 여전히 미애의 집에서 본 사진 때문에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마광숙은 강수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채고 강수야,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지만 강수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강수는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의혹을 가족들에게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만약 정말로 자신이 오씨 가문의 친자식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받았던 형들의 사랑과 희생이 모두 의미 없게 될까봐 두려웠다. 독고탁은 딸 세리가 돌잔치에 참석한 것을 뒤늦게 알고 분노했다. 미애야, 세리가 어디 갔다고 했어? 독고탁의 호통에 미애는 범수 교수님과 함께 나갔다고 했어요 라고 대답했다. 독고탁은 더욱 화가 났다. 딸이 자신 몰래 오씨 가문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다. 당장 세리 데려와. 안 그러면 너도 각오해. 독고탁의 위협에 미애는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미애에게는 더 큰 비밀이 있었다. 바로 강수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사실 말이다. 세리는 오범수와 함께 돌잔치에 참석한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오씨 가문 사람들의 따뜻함을 직접 느끼면서 오범수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자마자 아버지 독고탁의 호통이 기다리고 있었다. 세리야, 너 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독고탁의 분노에 세리는 처음으로 맞섰다. 아버지, 저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권리가 있어요. 세리의 반항에 독고탁은 더욱 격분했다. 좋아. 그런 가난한 놈이 뭐가 좋다는 거야? 오천수는 편의점에서 미순과 함께 야근을 하고 있었다. 미순은 오천수에게 천수야, 요즘 무슨 걱정이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여라고 물었다. 오천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미순아, 나 사실 회사에서 잘렸어라고 고백했다. 미순은 놀랐지만 오천수를 위로했다. 괜찮아, 천수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미순의 따뜻한 말에 오천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오천수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잘못된 투자로 인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고 이제는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다. 오흥수는 문화센터에서 댄스 수업을 마치고 지옥분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지옥분은 오흥수에게 흥수야, 우리 사업 같이 해볼래? 라고 제안했다. 지옥분이 제안한 것은 프랜차이즈 헤어샵 사업이었다. 내가 투자할 테니까
너는 운영만 해줘. 어때? 지옥분의 제안에 오흥수는 솔깃했다. 하지만 오흥수는 사업 경험이 없어서 불안했다. 옥분아, 내가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지옥분은 오흥수를 격려했다. 너 같은 사람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믿어봐. 한동석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었다. LX 호텔 체인의 해외 확장 프로젝트였는데 투자 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이었다. 한동석은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마광숙과의 결혼 자금도 여유롭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동석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이 프로젝트의 파트너 업체가 바로 독고탁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였다는 것이다. 독고탁은 한동석을 파멸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계획을 세워왔다. 독고탁은 한동석이 마광숙과 가까워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고 동시에 LX 호텔의 사업권을 탐내고 있었다. 독고탁의 계획은 한동석을 속여서 가짜 해외 투자 프로젝트에 거액을 투자하게 한 다음 돈을 빼돌려서 한동석을 파산시키는 것이었다. 한동석, 내가 내 앞에서 얼마나 큰 소리를 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공주실은 딸 마광숙의 연애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경이었다. 한편으로는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성급한 것 같아서 걱정스러웠다. 공주실은 한동석을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다. 광수가, 그 양반 한번 집에 모셔와.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마광숙은 어머니의 말에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고자동은 독수리 술도가에서 혼자 야근을 하고 있었다. 장수가 죽은 후 술도가의 경영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었다. 주문은 계속 들어오는데 생산 설비가 노후화되어서 품질을 맞추기가 힘들었다. 고자동은 마광숙에게 이런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었다. 마광숙이 이미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더 이상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한결은 군 복무를 마치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결은 전역하면 세리에게 프러포즈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세리가 오범수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결은 큰 충격을 받았다. 한결은 어린 시절부터 세리를 좋아했고 세리의 어머님이에도 한결을 사위로 점찍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결은 아버지 한동석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을까 고민했다. 한봄은 대학교에서 강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봄은 강수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하지만 강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강수는 미애의 집에서 본 사진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한봄을 만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한봄은 강수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고 오해했다. 한봄은 상심한 채로 집에 돌아왔고 아버지 한동석에게 아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피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해? 라고 물었다. 미애는 강수가 사진을 본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미애는 이제 더 이상 비밀을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미애는 독고탁에게 진실을 말할까 고민했지만 독고탁의 성격을 알고 있는 미애는 두려웠다. 만약 독고탁이 강수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을 저질릴지 예상할 수 없었다. 강수는 밤늦게 납골당을 찾았다. 형장수의 영정 앞에서 강수는 형님, 저 정말 형님의 친동생이 맞나요? 라고 중얼거렸다. 강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돌아봤다. 다른 형들과 달리 자신만 외모가 다르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있었지만 가족들의 사랑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오범수는 대학교 연구실에서 독고 세리와 함께 있었다. 세리는 오범수에게 교수님, 아버지가 저희 관계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오범수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오범수도 속으로는 불안했다. 독고탁의 성격을 알고 있는 오범수는 이 관계가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광숙은 독수리 술도가에 출근했지만 고자동이 보이지 않았다. 마광숙이 고자동을 찾아보니 고자동은 쓰러져 있었다. 마광숙은 급히 119에 신고했고 고자동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사는 고자동이 과로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진단했다. 마광숙은 자신이 고자동에게 너무 많은 일을 맡겼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오천수는 채권자들로부터 독촉 전화를 받고 있었다. 오천수의 투자 손실 규모는 이미 5억 원을 넘어서고 있었다. 오천수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릴 수 없어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다. 오천수는 결국 사채업자에게 손을 뻗을 수밖에 없었다. 사채업자는 오천수에게 독수리술 도가를 담보로 잡으면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독고탁은 한동석의 해외 투자 프로젝트 사기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독고탁은 가짜 서류를 조작하고 해외 파트너 업체를 꾸며서 한동석을 속이고 있었다. 독고탁의 목표는 한동석으로부터 200억 원을 빼내는 것이었다. 한동석, 너도 이제 끝이야. 강수는 결국 미애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강수는 미애의 집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다. 미애는 강수가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강수야, 들어와. 미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강수는 미애에게 어머니, 제가 정말 오씨 가문의 아들이 맞습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물었다. 미애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강수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바로 그때 독고탁이 집에 들어왔다. 독고탁은 강수가 자신의 집에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다. 야, 너 여기서 뭐해? 독고탁의 날카로운 질문에 강수와 미애는 동시에 얼어붙었다. 과연 미애는 강수에게 진실을 털어놓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독고탁이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